그 10학년 때부터 그럼 대충 그러면 그러니까 옵션을 뭐 이렇게 옵션 하나 뭐 둘 뭐 이렇게 정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그 아니에요. 나비앙스 아까 얘기한 그 아. 사이트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9학년 때는 아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놨다가 10학년 때 로그인을 딱 해서 보면은 부모도 관심 있는 학교로 애드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네, 페보릿 이렇게 별 눌러놓으면 네네네 이렇게 관심 있다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하버드, 아주 가관이야. 그리고 하버드, 볼 아이비. 그게 나중에 보면은 막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다 주워 듣고 괜찮다는 학교는 다 인터넷.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걸 내가 못 지워. 그리고 카운셀러 학교마다 그 학교를 보내는 카운셀러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제 상담해가지고서는 애를 보내는 그런 입학 담당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면담해요. 어떤 관심이 있고 얘의 성적은 어느 정도니까 그 카운셀러 선생님들도 애드 해줘요. 그러면 갭이 대단히 커요. 부모가 애드한 거랑 선생님이 애드한 거기 적혀 있거든요. 누가 이거를 그랬겠지. 했는지. 그러면 너네 엄마 아빠는 이런 학교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지. 그러면 그게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SAT 보고 GPA 점수가 들어가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SAT는 그 고1 때 본 거 네. 점수인데 뭐 10학년. 네. 10학년 점수인데 GPA는 그러면 계속 가야죠. 계속 가는 그 거예요.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9학년부터 9학년부터 네, 2년간 시작하면서. 점수 3년 90, 11. 근데 그 나비앙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 그거는 10학년이라고 그랬잖아, 당신. 10학년 시점에서의 점수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업데이트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얼마 전에 둘째 거 봤는데 GPA 안 올라 있더라고요. 아직 안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의 점수가 예를 들어 GPA 평균이 얘가 열심히 해서 4.5인데 좀 낮아서 뭐 3.9인데 그러면 그 시점에 그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뜨는 거고 그 10학년 11학년 때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그쵸. 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숫자가 완벽하게 그 옵션을 그렇지는 정할 않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막 쫄 때도 있죠, 부모가. 너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갖고 너 인서울도 못 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내신 관리를 애를 시키는 거죠. 내라 그러면 꼬박꼬박 내라. 과제물 꼬박꼬박 내고 뭐 그런 거 신경 쓰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을 잘 관리하려면은 팁이 뭐예요? 성실함?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시험 잘 보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성실하고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애가 성실하면은 그걸 높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아, 딴 게 그러면 아니야.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3학년이 되는데 아직 한 번도 학교에서 테스트를 아, 받은 그런가? 적이 없어요. 3학년인데 없나? 아, 이제 없어요. 3학년이 되죠. 2학년까지 했으니까 아직까지 학교에서 뭐 시험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리포트 카드 오죠. 성적표. 그냥 얘가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투명히 방정하며 이거 써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나쁜 말을 안 쓰니까 사실 이걸 보고 객관적인 판단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뭐 아무도 모를 것 같아. 리포트 카드는 다 좋겠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초등학교 때 엘리멘트리 스쿨 리포트 카드는 그냥 없어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크게 문제 안 일으키면 특별히 뭐가 애가 건강하게 잘 네. 자라는구나. 그냥 이 정도지. 뭐 지각을 몇 번 했대. 막 약간 이런 정도지. 얘가 거기에 뭐 이렇게 막 포커스해서. 흙은 안 먹는구나. 뭐 이런. 아니 그래서 뭐 거기 이제 뭐 점수가 여기는 이제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4가 제일 높은 거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성적표는 훌륭한 사람 돼서 텔레비전 나와서 저기 출마하거나 이럴 맞아. 때 그럴 때 수수수수. 참고로 이런 거 나오고 이제 그 다 수요. 동그라미 얼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올수 막. 아니면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거지. 내신은 고등학교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카운트를 중요해요.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학교 중요해요. 그럼 때까지 중학교 때 중학교 거는 때까지. 그럼 중학교 때까지는 팡팡 놀아도 돼. 그래요? 팡팡. 근데 팡팡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지구력도 그렇긴 이게 하죠.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지구력과 성실함이에요, 결국에. 네. 고등학교 성적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꾸준히 시키고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하겠다는 의지. 그러니까는 대학을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앤데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전혀. 아, 에? 그 뭐지? 그 그런 요즘에 애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안 요즘에 그 윤상 아들이 아이돌로 데뷔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뉴저지 살았었잖아요. 통하지. 네. 거기 그 가족이 지금도 그래서 살고는 있지. 뭐 살고는 있지. 아들만 이제 한국 가서 아이돌 한다고 갔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래서 궁금하니까 또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검색을 해서 보면 플랜카드 안 걸어? 우리 데뷔했다고? 근데 일단은 그 친구가 이제 데뷔하기 전에 막 이렇게 아빠 때문에 뭐 인터뷰에 노출이 되면서 얼굴이 노출이 되면서 막 엄청 잘생겼다고 막 다들 막 난리였잖아요. 진짜 훈남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뭐 그 아이랑 비슷한 또래 학부모인 분들한테 같은 학교 다닌 친구 뭐 건너 들으면은 뭐 엄청 애가 성실하고 착하고 뭐 엄청 반듯하고 엄마들이 사윗감으로 그냥 침을 그냥 하여튼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보면은 수영도 엄청 하고 네. 오케스트라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찾아가 어떤 걸 봤더니 이제 걔가 뭐 학창 시절에 막 사진들을 이렇게 쫙 해놓고 뭐 수영 선수할 때 뭐 수영 그거 할 때 그다음에 뭐 오케스트라 할 때 사진들이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뭐 완전 뭐 미국 하이틴 같다는 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막 뭔가 미국 하이틴이 지금 뭐 그치. 미국 근데 하이틴 같은 약간 게 뭐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미국에 뭐 사는 학생들이라면 그냥 자연스러운 네. 성장 과정이잖아요. 뭐 수영도 배우고 악기도 하나씩 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네. 근데 뭔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되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느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약간 네, 네, 무슨 네. 말인지 알겠죠? 어. 진짜 막 왕자님처럼 음. 수영도 할 수 있고 뭐 근데 오케스트라도 하고 막 수영을 이런. 사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친구. 시리어스하게 되게 했잖아. 잘했다고 알고 있는데 응. 뉴저지에서. 근데 엄청 빡세게 했어요 그 친구. 근데 뭐 되게 그 스코어가 엄청 좋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수영 선수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나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딱 1학년만 지나도 알아 자기네들이. 나는 쟤랑 경쟁해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약간 이게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맞아요. 뭐 한 줄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수영을 잘해가지고 1등을 하는 게 목표야. 네. 그러면은 마이클 펠프스처럼 그러려면은 벌써 이 피지컬부터 달라야 돼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내 포인트는 뭐냐면 운동을 해서 항상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실하게 했다. 네. 그래서 얘가 팀 캡틴도 했었고 뭐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수영 선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수영을 열심히 꾸준히 그치. 해서 대학 갈 때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어필하기 위함인 건 거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친구 왜냐면 저 친구랑 같은 수영팀에 뭐 있고 그랬어서 아는데 지금 니자님 얘기한 것처럼 옆에 한 줄 적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수영의 강도는 수영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그 정도로 했어요. 그 정도요? 아예 전공할 수 있을 그러니까는 정도로. 물에서 네. 토할 때까지 수영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 아, 진짜? 네. 그렇구나. 그래. 그 걔네들은. 정도로 뭐 주니어 올림픽 뭐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거기에 기록으로 대학 코치들이 와가지고 스카우트 진짜? 해가는 그 정도 수준으로 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첼로 하고 막. 네. 그거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하는 그냥 그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같아요. 수영을 훨씬 시리어스하게 한 걸로 수영을 알아요. 훨씬 더. 네. 근데 그 수영 그거를 보고 이제 그게 되게 그 수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록 이상을 유지하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그 친구가 한 수영은 그냥 동네에서 하는 수영이 아니고 취미 수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에 빠져서 죽지는 말자 해서 배우는 수영이 아니고 물에서 토할 때까지 수영 연습하는 애들이 하는 수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팀에 있었다는 제 친구는 그 친구는 수영으로 대학을 가는데 우리 첫째보다 한 학년 아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친구는 수영으로 대학을 벌써 가는 거니까 정해졌어요. 벌써 정해졌어요. 근데 진짜? 그러면은 네. 가서 수영 선수를 하는 거 아니면 수영 그거는 선수를 하는 거예요. 왜 보통 왜 승마로 무슨 들어가가지고 전과하는 무슨 대학교예요? 무슨 대학교냐고요? 각 학교마다 그 팀이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랑 근데 왜 상관없이. 승마 특기로
들어가가지고 전과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가면은 전공은 있는데 그 대학교를 대표해서 선수를 뛰어야 돼요. 아. 체육 특기생인 거예요. 아. 네. 체육 특기생. 맞아요. 여기서 왜 한국에서도 왜 그 프로 데뷔하려고 막 하는 애들 네네. 아니면은 운동 특기생으로 해가지고 대학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 체육과인 것 같은데 무슨 법대 다닌다 그러고 경제학과 다닌다 그러고 막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 네네. 그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들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결정이 나나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옆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 게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막 10년, 12년씩 하는 진짜 거잖아요. 오래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내셔널 기록도 다 있고 이러니까 그때마다 와가지고 코치들이 봐서 이렇게 눈독을 찍어놓고 얘네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면은 이제 서로 오며 가며 서로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시작이 된대요. 그리고 또 대학교마다 예를 들면 A라는 학교는 수영을 티어 1은 돼야 돼. 그러니까 티어 1이야. 티어 1이면은 정말 잘하는 애들, 수영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 올림픽 나가는 애들. 그죠. 뭐 어디면은 뭐 주니어 올림픽 뭐 정도는 돼야죠. 어디는 뭐 티어 2 뭐 이런 거가 또 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근데 네. 티어 3면은 학교 이름은 좋은데 티어 3의 수영이면은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뭐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코치가 이 학생하고 오며 가며 자기 학교에 맞는지 자기 팀에 들어오면 이게 좋을 것인지 해서 벌써 여름에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프로세스가 거의 훨씬 빠른 네. 거죠. 거의 1년 한 10개월 정도 빠른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학교마다 열광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스포츠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얘기한 잘 모르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수영을 막 수영으로 너무 좋아해. 유명한 학교야.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신입생을 뽑을 때 수영을 잘하는 애를 뽑겠죠, 당연히. 그 근데 학교가 교문에서 교실까지 수영 몇 초에 끝나 그걸 재는 학교. 물로 돼 있대. 근데 뭐 수영, 뭐 학교가 섬에 있대. 농구나 뭐 미식축구나 이런 거는 바로 그 프로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야구나 뭐 이런 것들은. 네네. 근데 그거 이외의 스포츠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아, 뭐 그래요? 테니스도 있고, 테니스도 있지. 골프도 있고, 뭐. 골프도 있고 라크로스도 있지. 폴로도 있지, 승마도 있지. 이런 스포츠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학교들이 있다니까요. 맞아.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주는 학교가. 그러니까 운동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 학교를 보내겠다.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 스포츠를 어릴 때부터 시키는 부모들도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 그 기록이 깨졌다 그러면서 나온 네. 무슨 경기가 있는데 무슨 대학교의 여자 배구 경기인데 그게 여자 스포츠 사상 최초로 경기장 하나에 9만 명이 와서 봤대요. 그래서 배구 배구 경기장 보통 작잖아요. 작지. 그러니까 그 미식축구 경기장에다가 배구 경기장 이렇게 한 다음에 스테이지를 해서 어머나, 올려가지고 어머나. 만들고 9만 명이 와서 보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예를 배구. 들어서 얘기한 듯이 배구. 여자 배구가 여자 그 학교의 배구. 어떤 그거인 거겠죠. 그렇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 9만 명이 티켓도 낼 거고 네. 후원도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장사가 그러니까 되니까. 그게 워낙 모든 것들을 상업적으로 겁나게 잘 전환을 시킬 줄 아는 게 미국의 비즈니스니까 특히나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포츠로 운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요걸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작정을 하고 그렇게 되게 특이한 운동 같은 걸 파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뭐 농구, 야구, 미식축구, 뭐 배구 뭐 이런 거는 단체 운동이잖아요. 근데 뭐 한국에서 승마하듯이 말값만 되면은 그치. 그러는 운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도 많아요. 그 넷플릭스에 그 다큐멘터리도 있었잖아요. 그 재벌들이 알부자들이 네. 자기 애들 그런 스펙 만들어 주려고 수구를 도대체 몇 명이나 할까? 근데 수구 무슨 특기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학교 가고 근데 그거를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프라이빗 레슨 붙여주고 사진 대충 찍어가지고 언론 쫙 풀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저기 한동훈 딸내미가 그거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상한 인터넷 잡지에 뭐 한동훈 딸이 수구를 했어? 아니, 수구 말고 그쪽은 원래 수구잖아요. 정신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봉사활동 한 거 이런 거를
셀프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음. 무슨 인터넷 로컬 잡지 이런 데다가 솔직히 보면 플랫폼은 블로그야 그냥. 그런 데다가 이제 하고 뭐 이제 돈 들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예 한국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플래닝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럼 하는 맞아요. 시스템이 있어요. 있겠지. 미국 유학 보내는 애들. 그치. 네, 뭐 유학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걔 뭐 MIT 갔다면서요. 그래요? 갔대요. 이야. MIT도 그러면은 뭐.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지원하고 대략 12학년 9월에 시작하잖아요. 네,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레이벌데이 끝나고 그런데 첫 번째 원서 마감이 얼리 디시전이라는 거예요. 얼리 디시전은 11월 1일 마감이에요. 11월 1일.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12학년 학기 시작하자마자. 하자마자 내는 거니까 그러네. 그 여름 방학에 준비를 엄청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12학년 11월에 마감. 그러니까 계약한 지 2달 만에 마감이니까 방학 동안에 방학 그걸 동안에 준비하고 SAT든 GPA도 그 정도 딱 맞춰놓고 그리고 자기 에세이 에세이도 다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어느 정도 이 냄새가 나게끔 레주메를 만들어 놓은 그런 준비가 된 애들이 지원하는 게 얼리 디시전이에요. 근데 수시 한국으로 그죠, 말하면 수시. 수시. 근데 수시. 이 얼리 디시전은 되면은 꼭 가야 돼요. 딴 데를 못 가. 딴 데 못 가. 그렇게 계약서를 쓰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걸 쓰고 내요. 얼리 디시전은. 그래서 장학금을 안 줘도 가야 돼. 울며 그러니까 겨자 그렇지. 얼리 디시전을 안 쓰는 애들도 있어요. 잘못 쓰면은 아니면은 완전 드림스쿨. 나를 그렇지. 받아주면 내가 10만 불이라도 내고 가겠어. 이런 데를 써요, 보통. 보통 그러니까 수시는 자기보다 조금 세게 쓰고 정시는 맞춰서 쓰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얼리 디시전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써요. 해서 정말 그게 우리 11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서치 해본 결과는 애 캐릭터에는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성적은 훨씬 높은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데를 우리가 딱 써가지고 똑 떨어졌죠 뭐. 어차피 그거는 다 그런 식으로 약간 높게 던지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면은 자기 성적보다 좋은 데를 그러니까 약간만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집에 많고. 오히려 그 돈이 중요한 팩터구나. 그렇죠. 여기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내가 등록금을 낼 준비는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조금만 그리고 미국은 무엇보다도 그 니드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집이 못 살거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반된 얘기일 수 있는데 아예 잘 살려면 정말 잘 살던가 맞아. 못 살면 여러 또 다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중간에 낀 사람들만 되게 월급쟁이들. 애매한 거예요.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얼리 한국도 디시전을 그렇지 뭐. 그렇게 해서 11월 1일에 해서 넣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된 애들은 그 다음부터 팽팽 노는 거죠. 진짜로 완전히 놀아도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GPA는 어느 정도 GPA 유지를 해야 맞춰야 돼. 되는 거죠. 유지해야 돼요. 나중에 학교 고등학교 끝나고 성적 다 제출하라고 그쵸, 했거든요. 그쵸. 거기에서 못 미치는 거 하면 합격 취소되기도 해요. 그쵸. 그러면은 했는데 이게 이거 될 줄 모르고 넣었다가 덜컥 돼버렸으면 나머지 GPA를 다 그냥 죽을 써버리면 그럼 나중에 얘는 정시를 볼 때 손해를 보는구나. 얼리 디시전 정시 못 봐. 이미 됐잖아. 붙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가면은 사실은 난감한 학교였는데 지원을 한 거란 말이야. GPA 맞추려고 죽을 똥을 싸야겠죠 뭐. 근데 그게 GPA를 이거 아무리 early decision 넣었지만 내 이 학교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GPA를 막 죽을 쓰면 그럼 정시를 못 쓴다. 재소해야 되는 그럴 거예요? 때는 이미 다 지난 거죠. 그쵸.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구나. 근데 예를 들면 얼리 디시전을 그냥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데를 넣었는데 됐어요. 근데 정시 1월 1일 날 마감하는 학교에 더 그 사이에 준비를 더 해가지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데를 냈는데 됐어. 원서는 낼 수 있거든요. 원서는 낼 수 있어요? 그게 누가 뭐 크로스 체킹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은 그때 데드라인이 그때까지니까 어떤 부지런한 애들은 10월 말에 다 보내버려. 정시도 그때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얼리 디시전이 되면은 정시 보낸 학교에다가 해서 취소, 위드드로 나 원서 낸 거 그냥 위드드로 그냥 빼겠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두기도 해요. 되나 안 되나 보려고. 근데 내가 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에 정시됐어. 그러면은 얼리 디시전은 천재지변이거나 부모의 상을 입거나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도 안 되게 깨고서 가는 사람들이 아주 가끔씩 있대요. 그러면은 그게 그
대학에서 이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 안 뽑아줘. 그 이후로. 그게 문 닫고 나가는 거네요? 그쵸. 그치, 문 닫고 나가는 거지. 아, 니네 학교에서 온 애들이 이랬어? 안 뽑아. 약간 이러면은 아. 그 밑에 학년 사람들한테 엄청 욕먹는 그게 거죠. 한국은 입시 시스템이 국가에서 총괄하는 하나로 돼 있어서 수시가 띡 되는 순간 다른 데 못 들어가게 그냥 아예 시스템이 돼버리는데 여기는 그런 중앙 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그렇죠. 각각 그냥 그러니까. 알아서 대학에서 뽑는 거니까 그게 관리는 안 되지만 딱 그런 케이스가 걸렸다 그러면 그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학교는 빼. 딱 그러니까 이렇게. 불이익이 쫙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커뮤니티 그 타운에서 굉장히 욕을 많이 그렇지, 먹는다고 그렇지. 하더라고요. 정작 본인한테는 뭐 그 불이익은 없네요. 그 마을을 떠나야지 뭐. 본인한테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미국 대학이 물론 그런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그렇지만 되게 종류가 많아요. 우리 아들이 간 학교는 롤링 어드미션이야. 그럼 또 그건 뭐예요? 뭐냐면은 1년 내내 원서를 받아요. 아. 그래서 아무 때나 지원할 수가 있어. 아이 아무 데나 아무 때나 아니야. 아무 때나는 아닌데 그러니까 롤링이어가지고 특별히 뭐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 원서 낸 애들만 받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롤링이어가지고 뭐 어울리 때인데 나는 어울리를 이 학교에 집어넣겠어. 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정시 발표 나는 애들보다 더 일찍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서를 받더라고요, 하지만은 학교는. 우리가 뽑을 만큼 다 뽑았어. 남대문 문 닫습니다. 그럼 어느 날 그냥 딱 끝날 수도 그냥 있어요. 딱 끝날 수도 있어. 롤링으로 하는 학교들은. 네. 그런 식의 약간 그... 학교 지원하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네, 해야겠죠. 그럼요. 그쵸.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른 학교에 갔네. 더 뽑을게요. 다시 오픈. 내가 대학교 그렇게 했잖아요. 추가 합격. 추가 학교. 그치, 추가 학교. 꼼짝없이 재수구나. 그러고 재수학원 등록하고 이제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추가 합격이요. 이런 오, 거 나오니까. 맞다. 추가 학교기라는 하여튼 뭐 미국 대학교 들어가는 그 방법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되게 이게 닥치지 않으면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명을 보내보니까 이제 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나비앙스 그리고 또 미국에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학교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명문인 그러니까 이름을 잘 못 들어봤지만 되게 좋고 명문인 학교도 군데군데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아이비에다가 유명한 몇 가지 학교들만 드라마에 알지. 나오는 학교 그렇죠. 알죠. 드라마에 나오는 학교들만 알지만 그거 외에도 존 서킨스. 내실 좋고 아니면은 그 분야 뭐 컴퓨터 사이언스면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 과별로 유명한 과별로 학교들이 유명한 많죠. 학교도 과된 있고 학교들. 그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로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아이한테 어떤 학교가 제일 좋을지 막 진짜 밤에 눈을 이렇게 밝히면서 막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비앙스에 무슨 여대를 넣어놓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디서 주워 듣기는 했는데 그 학교에 대해 잘 몰라. 알고 봤더니 여대야. 근데 괜찮대. 그리고 리뷰도 좋고. 그래서 인터넷을 눌러가지고 애들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봤더니 여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그 학교 페이지에 가가지고 어쩐지 사진에 여자애들밖에 없는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너무너무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학교 어떤 아이들이 또 많이 가는지 어디 위치는 어디인지 근데 그러면은 여기는 재수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재수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학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인문계를 갔는데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뭐 실업계에서도 요즘은 대학들 많이 가지만 우리 때만 해도 개념이 딱 그거였잖아요. 실업계 아니면 인문계 가는 애들은 대학을 가겠다고 고등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3년이 끝나고 시험을 봐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간단 말이야. 근데 원서를 넣었는데 내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냥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그냥 제3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재수생이라는 그게 네. 그러면은 주변인. 주변인.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주변인으로 1년을 보냈는데. 주변인 출신. 주변인 1년을 보냈는데. 주변인 2개월. 그러니까 뭐 다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 주변인의 그걸 아냐고 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나름 그 기간 동안의 고통과 외로움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되게 주변인 같은 그런 기분? 외로워요. 외로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기간에서조차도 내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팔팔 태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내가 만약에 뭐 아이비 중에 하나를 가고 싶은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비 중에 하나를 가고 싶다고 칩시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명문대. 명문대를 가려고 내가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내년에 다시 지원해야지. 그러면서 1년 동안 뭘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SAT만 뭐 본달지. GPA는 이제 뭐 어떻게 회복이 안 되니까 내신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커뮤니티 칼리지라도 가서 학점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재수가 없지만 있다는 거는 일단은 내가 뭐 약간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가 안 됐으면 그 다음에 가려면 편입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보니까는 여기는 일단 우리 때만 해도 학교를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몇 개 뭐 우리 때는 가나다군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최대로 쓸 수 있는 게 3개까지. 가나다 라마바사. 우리는 다까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가나다 3일. 3일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는 뭐 막말로 다 써도 돼요. 뭐 예. 근데 다 이거 돈만 많으면. 근데 원서 비용이 드니까. 그쵸. 네, 60불, 60, 80불 뭐 이렇게. 뭐 들어요. 그런 뭐 식으로 엄청 들거든. 비싼 건 아니네.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데 10개, 15개씩 쓰잖아. 그렇지. 그럼 10개면 800불이고 20개면은 1600불이잖아요. 고기 한 팩. 그치. 근데 뭐 소고기 10팩. 누구한테 용돈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 원서 쓸 때 뭐 이거 준비하라 그러면서 2,000불을 딱 주셨어. 그러면 2,000불어치 원서를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20개가 넘는 학교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재수학원 등록하고 한국처럼 그게 안 되는 거야. 거기에 가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좋은 GPA 받으면서 1년을 잘 보내서 편입을 하는 방법이 미국식의 재수의 방법인 거죠. 그럼 이제 엄청 원서를 뿌려놓고 그 중에서 하나 어쨌든 가서 편입하기 위해 그쵸. 엄청 이제 관리해서 가는.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편입이 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학 들어가자마자 준비를 시작해야 된대요. 이게 너무 늦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돈은 돈대로 깨지지? 그럼 아싸리 그러면은 그냥 학부는 그렇게 가고 그렇죠. 대학원을 가야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학부는 뭐 인스테이트에 뭐 주립대를 간달지 네네. 아니면은 가족 형편이 너무 어려우면 주립대도 힘들면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갔다가 3학년 때 주립대로 옮긴달지.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보통 코어라고 하잖아요. 그냥 교양 중심으로 그치. 그렇게 듣고 3학년 때 정말로 전공 시작할 때 그래서 뭐 교양 과목 듣는데 내가 비싼 학비 내면서 받을 필요 없으니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학점은 쌓고 약간 그것도 좀 뭐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약간 거죠. 굉장히 세이빙 머니 하기 그쵸. 위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내가 공부를 정말로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대학원을 내가 원하는 정말로 가고 싶은 학교를 목표로 그때는 이제 아카데믹한 스킬로 내가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딴 거 다 빼고 그걸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큰애 친구 중에서 놀스이스턴 보스턴에 있는데 됐거든요. 좋은 학교. 근데 거기 안 가고 그냥 벌겐 커뮤니티 칼리지 갔어요. 칼리지. 가가지고 2년 동안 거의 돈 안 들이고 학점 딸 수 있으니까 그 2년 동안 해서 3학년 때 다른 학교 간다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가면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다고 했던 애들 의외로 많이 보인대요. 그러니까는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게 교육비 인플레이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학비가 그쵸. 너무 비싸니까.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근데 비싸. 정말로 그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게 정말 제일 현명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애들은 자기가 고등학교 공부 잘했으니까 좋은 대학 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롱런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위너인 거지. 근데 약간 커뮤니티 이게 이 문화 자체가 약간 한국은 고3 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면 그게 인생을 결정. 좌우하는. 왜냐면은 사람들 인식 자체가 그렇죠. 학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일단 그쵸. 졸업도 아니고 입학을 엄청 입학이 중요하게 중요하죠. 생각하는데
여기 자체는 그런 인식 자체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졸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 물론 네. 좋은 학교를 가면 좋은 점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거가 입학을 잘하는 대단한 것도 중요해요. 뭐 미국에서도 없는 건 중요해요. 아니지. 왜냐면 없는 건 아니지. 나와 기숙사를 같이 보낸 친구가 진짜 좋은 대학교에 이재용 아들이야? 법대생이야. 아니면 뭐 그럴 그런 수 게 그럴 수 있잖아. 있으니까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내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학점만 가지고 해갖고 졸업장을 딴 사람이랑 아. 분명히 같을 순 없겠지. 아, 그런 글쎄요. 결국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좋은 학교를 한국에서는 타이틀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네. 어느 학교에 전공이 상관없어. 어느 학교 아이비에 있는 그 학교 중에 하나만 딱 들어가면은 그냥 그걸로 훈장 당하는 거야, 부모님들은. 그쵸. 그렇게 애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야 또 한국에는 친척들도 알아주고 맞아. 맞아. 한국은 타이틀이 너무 네,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그 타이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네. 그 부모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자쿠님이 얘기한 저 이유 때문인 거예요.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경험했고 그거를 내 아이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학교에다가 도네이션 하고 여기 거기다가 막 비석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 써놓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딴 게 아니야. 거기서 만나는 애가 알고 봤더니 뭐 빌 게이츠의 누구래. 뭐 이름이 뭐 둘째 아들이래. 첫째 아들이. 뭐 이거 완전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중요시하는 미국 부모들도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예. 대학원은 그쵸. 어디로 가고 그걸 또 대학교 들어가서 그거를 다 졸업을 했는지 그리고 또 대학원은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라이센스는 어떻게 따는지 이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 동시에 들었는데 아니 여기 가위바위보에 이씨. 여기는 보니까 워낙 학비들이 비싸니까 음. 론 받잖아요. 론 받고 졸업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거를 매달 갚아나가는 거. 갚아 나가는데 그게 뭐 500불, 1000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월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월세는 또 월세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게 해서 뭐 한 10몇 년 지나서 이제 자기 다 갚았다고 뭐 이런 거 보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약간 경제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한국 사람들 워낙 또 교육률도 높고 막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이비 중에 하나 갔으면은 아마 뭐 집을 팔아서라도 아마 보내자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당신 아들? 만약에 난 아닌데.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정말로 그게 미국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기숙사를 같이 썼던 애가 누구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꼭 무슨 뭐 누구네 집 아들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가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 온 애면은 벌써 그 성실함과 이런 것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패턴 자체가 되게 올바른 아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네네네. 졸라 치사한 느끼거나 그런 아이들을 그렇지 만나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뒤통수 막 때리고 막 그런 새끼들. 근데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런 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환경에서 얘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학비 부담이 워낙 크니까 그건 또 무시 못하는 팩트 중에 하나죠. 학교를 결정할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어마어마하니까. 그쵸. 약간 그래도 한국 부모들은 좀 기본적인 인식이 내가 대학까지는 서포트 해준다 약간 이런 게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돈이 진짜 집을 팔아야 될 정도로 학비가 비싼 데는 너무 비싸니까. 그쵸. 비싼 데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지금의 경제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학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젊을 때부터 은행에 빚을 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직장을 잡고 은행에 돈을 꼬박꼬박 내면서 월세를 내면서 그래가지고 금융업이 살아나고 그거를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왜냐면은 아니 사회 경험 전혀 없는 애들이
빚부터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야.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첫 월급 타면은 내복 사고 뭐 이런 거 해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빚 갚을 생각부터 해야 일단은 되니까. 거기에 그냥 꼬박꼬박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우리도 앞으로 이제 둘이나 더 보내야 되니까 만약에 다 간다 그러면 둘 다 이제 둘을 더 보내야 되니까는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거를 어떻게 이게 그냥 한 명이면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게 세 명이 되면은 유럽으로 가 유럽. 독일 막 이런 데 학비 안 받는 나라. 유럽도 비싸요. 유럽 비싸요? 외국인이잖아요.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비싸다고 해봐야 독일 그래서 기본 돈만 캐나다로도 많이 가요. 캐나다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캐나다가 많이 싸요? 외국인이라 해도 한 2만 불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러컬스가 뉴저지 주립대학이 32,000이거든요. 그러니까 튜이션만. 네, 훨씬 아니 저기 루멘보드까지 합쳐서. 그렇구나. 쉽잖아 거기. 쉽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대학 그런 가는 얘기들을 지금 장황하게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실 약간 정리가 모르겠어요. 많이 됐어요. 약간 그래요? 이렇게 뜨문뜨문 주워들었던 것들을 네. 이렇게 싹 정리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래프를. 네. 나는 되게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큰애 대학 준비하고 그러면서 되게 고마웠던 게 순간순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카더라 때문에. 이제 카더라의 소스가 대부분 한국 엄마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가끔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휘말리지는 않고 끝까지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뭐 남들보다 좀 늦게 준비해서 11학년에 준비하면 어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밀고 갔던 게 그게 나는 사실 되게 고마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애가 대학을 갈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집도 되게 많대요. 이거 해야 되는데 뭐 됐느냐 어쨌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두 분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뭘 많이 한 건 없어요. 왜냐 뭘 하려고 하면은 애하고 부딪히니까 이제 와서 이거? 갑자기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도카 씨가 내가 딱 얘기를 듣고 와서 휘말려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애 방에 들어서 침대에 앉아서 이리 좀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애가 뭐 이거 있었다며 했어? 이러면은 갑자기 약간 이런 그래서 갑자기 왜 이래 막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그리고 큰 아이는 이렇다 하게 우리의 말을 그렇게 듣는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쪼가 굉장히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뭘 안 하는 게 저는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터치를 많이 안 하는 게 나의 노력이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뭐 어쨌든 그 과정을 함께 했고 이제 아이가 이제 독립해서 나간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거의 한 이제 20년 가까운 이 육아가 거의 끝나신 거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약간 이렇게 맞아. 마음이 감사합니다. 들어서. 근데 좀 기본적으로 제가 아이를 18년 동안 기르면서 이제 도케 씨와 함께 기르면서 마음에 굉장히 남는 게 아이에 대한 그 펀더멘탈 트러스트 있잖아요. 첫째가 데니얼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그리고 얘가 나가가지고 뭘 하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메디컬 스쿨 가서 의사를 하면 뭐 더없이 좋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면 옆에 만약에 너싱 스쿨 있으면 가서 간호사를 해도 되고 아니면 피지컬 테라피스트가 돼도 되고 아니면은 갑자기 뭐가 다른 게 궁금하면 그걸 해도 돼. 뭐든지 해도 돼. 하다못해 저는 나중에 얘가 라면집 장사를 해서라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있고 무엇을 하든지 그냥 스스로 뭐 엄청 뭐 바닥에 땅을 치고 뭐 바닥부터 뭔가 해내고 그런 시간이 할 거예요. 네, 그런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피겨 해서 잘 해낼 거라는 그 믿음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 부모로서 있는 게 그동안 그냥 그래도 육아를 잘 했구나. 좋은 관계를 아이와 맺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날, 전날, 애 짐 싸는 거를 이제 애 방에 가가지고 옆에서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엄마, 너 가면 엄마 너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막 이래 그러는 거예요. 귀여워. 꺼져! 이런 말투가 똑같은데. 나도 막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 엄마가 뭐 부족했던 것들 아니면은 너한테 뭐 못했던 것들 아니면 아쉬웠던 것들이 있으면은 미안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다고 그랬더니 얘가 엄마 you did good job 나한테 너무 잘했다면서 엄마도 엄마 노릇 처음 한 거였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새로운 갑자기. 네. 말구노. 아니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던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갑자기? 혼자 상상했어. 그러면서 내가 막 보고 싶을 것 같다고 오니까 자기도 울더라고요. 아무튼 뭐 아이를 잘 그래도 길러서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보낸 편지가 그 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시는구나 이러면서 항상 소중한 손님을 대하듯이 해라 이렇게 엄마가 편지 써주신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손님이 18년 동안 잘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가시는구나. 이제 나가셨어요. 아니 제 주변에도 이제 자식이 하나인데 뭐 학교를 몇 년 전에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주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되게 물어봤어요. 저희도 자식이 하나고 네.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간다고 독립을 했을 때 어떻냐. 근데 뭐 애가 간간히 오긴 오잖아요. 집으로. 근데 이제는 손님 같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같이 사는 것처럼 편안하지가 않고 애가 오면은 신경 써야 되니까 이제는 조금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나도 내 아이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 너무 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잘해놔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동안 손님으로서 모시고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친구? 아니면 그러니까 더 이상 손님으로 내가 생각을 되지. 내가 손님. 그거는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나한테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애들을 길렀거든요. 얘가 내 것이 아니야. 이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뭐 했어요. 손님이죠. 그러니까 손님이죠. 근데 이제 나갔으니까 다시 왔을 때는 손님보다는 또 하나의 그냥 단골 손님? 이 집만 하면 또 겨들어오고. 그거 좋다. 이 집 맛집이네 이러면서. 그거 말 된다. 단골 손님이다. 장사하기 싫은데 겨들어오고. 너무 웃기다. 단골 손님 그거 좋다. 아니 그냥 후라이 하나 더 해줘. 엄마 밥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를 그렇게 보내면서 우리도 도케 씨도 저도 또 한 번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첫째 아이 이제 학교 내려주시고 헤어지는 때 그 장면을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리셨잖아요. 근데 진짜 멍 때리고 이렇게 딱 봤는데 멍 때리고 인스타 보다가 딱 봤는데 그 순간을 너무 포착을 잘하셔가지고 그 원래님이 그 큰아들한테 이렇게 가슴에 폭 파여가지고 얼굴을 묶고 우는데 그 얼굴의 표정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는 원래님의 그 막 너무 오열하는 그 얼굴이 딱 나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도 순간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모든 주변에 이제 같이 그 원래님을 팔로우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막 하면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보는 순간 너무 울컥했다는 거야. 내가 사진을 잘 찍었다 이 얘기네. 또 지금도 눈물을 글썽이죠. 그러니까 나라 이런 표정으로 울기. 그러니까 아니 약간 이 얼굴이 이렇게 이런 표정. 얼굴이 그냥 이렇게 눈물 슬프다 이게 아니라 이게 얼굴이 이렇게 팍 이게 맞아. 이게 확 찌그러져서 막 무빙의 유승룡이 그렇게 울거든요. 이러면서 아니 나라 이렇네 나라 이렇어. 근데 나는 그게 진짜 너무 와닿아가지고 그건 그 사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그 마음이 20년 전해져요. 가까이 그 키웠던 그 아들을 이렇게 뭐 영영 못 보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내 손을 떠난다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한국에서는 군대 보낼 때 약간 그치. 그런 나 그 비슷한 생각했어요. 비슷한 그 같아요.
그 군대가 아닌 게 얼마나 군대 보내면은 더 불안할 것 같아 네. 마음이. 예. 근데 그때 울 때 가끔씩 그렇게 우는 경우가 뭐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먹구름이 얼굴에 그냥 확 내려앉는 것 같이 그렇게 울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애 보내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왜 영어로 있잖아요. 어글리 크라잉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 표정을 그러니까 이쁘게 울 수가 없어. 그치, 네. 제어가 안 되는 제어가 안 그런 돼. 감정인 거잖아요. 진짜. 근데 또 약간 반전은 이 사람도 울 때 그렇게 돼요. 아, 그래? 드라마 보다가도 울 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 이렇게 말려 들어가. 이러면서 울어요. 아니 약간 반전은 도케님도 되게 약간 큰 아들한테 네. 약간 엄마가 아들을 엄청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건 되게 많이 이렇게 느끼긴 했는데 도케님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툴툴툴 약간 네, 이러고 네. 이 새끼 막 이게 그러셨는데 도케님도 눈물이 났다는. 눈물 난 정도가 아니야. 차에서 이러고 울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도케님도 울었다는 얘기가 좀 반전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아빠들은 약간 막 눈물 나들 이렇게 근데 차에서 눈에 뭐가 들어갔나? 그렇죠. 그랬지. 첫째 애라서 아마 더 특별하게 그랬던 근데 것 첫째는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둘째 갔는데 쿨하게 잘 가라 이러면서 둘째가 학교 뉴욕으로 가 막. 둘째 이제 마상 출퇴근하고 막. 그러니까 뉴욕으로 다니는 애들은 기숙사 안 들어가더라고. 집에서 다니더라고. 그쵸. 어. 안 들어가도 돼요? 옵션. 그런 학교가 그런 있고 학교가 아니야. 있나 봐. 그런 학교 간. 너무 비싸 여기 맞아. 진짜 렌트 하나 하는 게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지.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첫째 아이를 보내면서 뭐 기숙사 이사 들어가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그 진학하는 그 네네.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하나의 성인으로서 보내면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어글리 크라잉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정보들이었지만은 청취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미 학교를 보내신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공감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쿄였고요. 원래였습니다. 리저였습니다. 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